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대한강통신 오늘도 무려 장중에는 12% 급등을 보여줬는데 현재 또 장중에 극심한 하락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가가 계속 낮춰지는 구간 속에서 중간중간 강력한 수급이 진행이 되긴 되는데 도대체 고점을 높이거나 제가 이제 돌파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던 10일 이동 평균선의 돌파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정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보유하신 분들 심적으로 많이 지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발성 자금만 현재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성 자금만 들어오지 추세를 전환할 만한 세력들의 메이저 자금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공포의 구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지독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한강통신, 그럼 도대체 어느 가격에서 과연 이 하방 경직을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전환이 가능하기는 한지 제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한강통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게 현재는 이제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저점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해버리면 현재 고점을 계속 못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을 계속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려버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하락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확실한 전환점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든 아니면 추매를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거래가 아닌 현재는 이 확인 거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돌파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6월 달부터.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단타성 자금들은 계속 유입이 되지만 이 주가가 노란 밴드의 밖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우린 이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확인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전환을 해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독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계속 매번 이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 그래야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게 이 앞에 구간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까?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파가 되고 나서도 깨지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지독한 조정이 시작이 되니까 그냥 이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지점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15,000원 라인에서 이게 2만 원까지 올랐던 이 30% 반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때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공포 구간이 와서 이 15,000원짜리에서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해야 된다. 투매 뒤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 기술적 반등을 다 챙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측 거래가 아닌 확인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2만 원에서 깨지고 나서 지금 1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반토막이 나는 극심한 조정장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시장에 대한 돌파와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 신호가 신뢰가 있다는 거죠. 시장도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깨지고 나서 지금 계속 저항받고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극심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대한강통신만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빠지면서 전부 다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후삭 종목들은 정말 고점 대비 50% 빠진 거면 양호한 거죠. 그죠? 대부분 60%대 빠진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이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무조건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돌려야지 종목도 돌리지. 대한강통신이 시장을 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돌림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이야기한 김에 지금 시장 위치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이 바닥 역시도 미리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정말로 역사에 남을 역대급 하락입니다. 역대급 하락.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 안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을 주식 정말 오래 했지만 뭐 주식 인생 통틀어서 본 적이 없어요. 자, 월봉을 넓게 펴서 보면 3개월 동안 지금 아무런 반등 파동이 없이 지금 원웨이로 꽂아버리면서 아래에 있던 이동평균선들을 차례로 다 밀어버리면서 정말 아주 무식한 하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장 비슷했던 게 과거 코로나 때 투매가 나왔던 하락인데 팬데믹 때 이때도 이제 장중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봤어요. 얘도. 그죠? 근데 지금 파동은 뭡니까? 더 잔인하게 떨어지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극심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자, V자 반등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뭐 절반짜리 반등이 되겠죠.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800포인트 이하 때부터는 완벽한 초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마인드를 합치해야 된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역대급 폭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장이 뭐 금융위기 아니잖아요. 그죠? 팬데믹 상황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 포지션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수급 공백이 만들어졌던 하락인데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냐. 네, 보시면 주가를 계속 밀어내기만 했던 외인들이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선물도 사는데 그죠? 선물도 지금 매수를 하는데 네, 코스피도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물론 그 자금이 아직 유의미한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탈이 됐던 외인들이 조금씩 지금 매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낙폭과대를 인지를 하고 조금씩 이제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괴롭혔던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외인들의 하락을 막았던 유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치솟았던 이 환율 역시도 이제 1,500원대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1,503원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매력적인 이 환경이 지금 마련이 돼서 현재 이 눈치 싸움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눈치 싸움의 끝이 저는 이 800포인트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긴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클라이맥스에 대한 뭐 투매를 딱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 돌파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린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 종목들 반토막 현상들이 뭐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부 문제가 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반등 신호를 봐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포들이 뭐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도 정확히 나오지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수를 지금 계속 짓누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금 완전 이 빈집으로 현재 만들어 버린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대중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무서워서 올라오더라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포들이 진짜 이 빈집털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수급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기술적인 이 차트의 위치까지 말씀드렸죠. 과매도 국면이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한 이 바닥 신호를 지금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전환에 우리는 완전히 지금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급 폭락이라고 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 보시면 도망치는 게 맞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는 절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 이 대한강통신은 도대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죠,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대한강통신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의 형태가 세기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의 극점에 다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저점을 더 낮출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마인드 자체는 매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최저점이 11,180원. 그러니까 특히 이 1만 원이라는 심리가잖아요. 이 심리가는 깨지게 되더라도 주포들이 지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유지가 되면서 오늘 이 윗골이 나왔지만 윗골이를 소화하면서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니까 깨짐이 발생이 되더라도 사실상 마인드 자체는 이 매수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분봉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전장에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자 거래량이 일단 들어왔어요. 자금이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저점에 대한 이탈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말려 들어온 건데 즉 이 말은 재돌파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이에요, 변곡. 자, 긍정적인 건 뭐라고요? 지금 자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거래량이 나오고 이 1만 원의 심리가를 투터치를 했는데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양봉이 지금 현재 구간에선 상당히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에 대한 부분이 성공을 하면 이 앞전의 흐름처럼 똑같죠. 이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15,000원 집어드리면서 강력한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이 반등을 먹고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 쌍바닥이 나오고 그때도 똑같이 일정 가격대에서 이런 장대 양봉 수급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붙이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 돌파가 나오면서 이 시세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30%짜리 파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물론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죠. 똑같이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안착을 해놨지만 그럼 다음날 뭐가 나야 됩니까? 변곡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야 돼서 돌파가 나야 될 자리에서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시가부터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실패라는 거죠. 실패. 그때는 우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던 아니면 이 대한강통신을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해서 물려 계시던 현재 이 위치 상당히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극심한 손실 구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샀든 지금 다 물려버린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사기만 하면 물리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반등을 먹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런 포인트를 먹어서 손실을 일단 최소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일단 이 1차 입질 매수를 해두세요. 1차 입질 매수를. 그리고 지금 내일 저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칼같이 자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오고 저항이 나오면 저항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돌파가 나오면 그게 특히 시장과 같이 나오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또 이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이어온 이 지독한 하락소 그동안에 엄청나게 짓눌려 있던 매수세가 단번에 폭발하는 그 지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의 반등보다 현재 더 강력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때가 몇 프로라고요? 30%. 이때 정말 손실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그 기회의 자리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래 짓눌린 만큼 더 오래 짓눌렸잖아요. 그러면 반등에 대한 각도도 더 커지는 거고 대한강통신 자 수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점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반등 역시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등이 튀어나오면 단기 고점에서 뭐 이때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단기 저항대에서는 엑시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신호를 드릴 겁니다. 왜? 항상 강반등이 나와도 한 번 더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돌리더라도 돌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신호를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우린 강반등만 먹자고 생각을 하고 덤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중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지난 반등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바뀔 거예요. 파기 아주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가 역대급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시 쓸어 담기 위해서 설계해 놓은 이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수렴의 극점 라인에서 이 분봉이 돌파되는 게 이 반등에 대한 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